조센징 따위가 감히 일본 두목을 쓰러뜨린 그날 밤 경성은 흔들렸습니다. 1930년대 경성은 화려한 듯 보였지만 속은 늘 폭력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본 경찰과 관리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밤이 되면 골목마다 깡패들이 판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법이 아니라 주먹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 청년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만 단 한 사람, 김두한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싸움에서 물러섬을 모르는 사내였습니다. 주먹 하나로 동네에서 이름을 날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싸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일본 깡패들이 거리를 지배하던 시절 김두한은 점점 더 큰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되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골목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 두목이 부하들과 나타났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그들의 웃음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센징 주제에 주먹을 휘둘러 오늘은 본때를 보여주지. 그러나 김두한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 진짜 사내인지 보여주마. 그 순간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한 방. 상대의 얼굴이 무너지고 코피가 터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든 모습은 위협적이었지만 두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의 주먹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민족의 분노, 짓밟힌 자존심,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쓰러지는 일본인들, 놀란 눈빛, 말도 안 돼. 저놈이 우리 두목을 이길 수도 있어.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피가 골목을 적셨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싸움은 길어지고 두한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렀고 호흡은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처럼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일본 두목은 결국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칼날.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두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주먹이 정확히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칼은 바닥에 떨어지고 두목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내 주먹 앞에선 무력하다. 그 한 방에 골목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선 청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일본인들은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본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고 골목은 다시 피로 물들었습니다. 두한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주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그의 결의는 강철 같았습니다. 마침내 일본 두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골목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두한은 단순한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경성의 시장통, 술집, 다방, 이발소,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두한이 일본 두목을 쓰러뜨렸다. 조센징이 일본 놈을 이겼다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린 늘 맞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르구나. 그러나 일본 경찰과 권력자들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저 조선놈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사복 경찰이 배치되었고 두한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형님, 이제 몸을 사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가 당한다. 내가 앞장서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다시 골목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일본인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쇠파이프, 몽둥이, 칼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두한은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몇 안 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형님, 오늘은 위험합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가 물러나면 더 짓밟힐 뿐이다. 일본인 두목이 외쳤습니다. 오늘은 내 놈을 끝장내겠다. 두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은 내가 정한다. 내 주먹이 꺾이기 전까진 누구도 날 무너뜨릴 수 없다.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갈랐고
몽둥이가 벽을 때렸습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두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날아갈 때마다 상대는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호흡이 가빠와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동료들은 그에게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일본 두목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목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하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단순한 싸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경성의 뒷골목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술집에서도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두한이 또 이겼대. 일본 두목이 2번이나 쓰러졌어.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이들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당하지만은 않겠구나. 그러나 일본 경찰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놈을 반드시 잡아라. 본때를 보여줘라. 두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그 다음은 너희가 당한다. 내가 앞장서야 한다. 그의 주먹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분노와 희망이 실린 주먹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두한의 이름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조차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김두한 형님이 일본 놈들을 쓰러뜨렸대. 그 환호 속에서도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복 경찰이 깔렸고 그들은 두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동료들은 불안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두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싸움은 끝난다. 하지만 내가 버티면 모두가 일어날 수 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길과 같았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빛. 그것은 희망이었고 투쟁의 불씨였습니다. 경성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사람들은 김두한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의 주먹은 이미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두한이 형님 을 외치며 주먹을 휘둘렀고 어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사내 덕분에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환호가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일본인들은 단순히 주먹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경찰, 권력자, 심지어 군대까지 있었습니다. 두한의 싸움은 단순한 뒷골목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맞서는 투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한은 술집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엔 몇몇 동료들이 있었고 모두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일본 놈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십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두한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이번엔 더 크게 보여주지. 누가 진짜 이 땅의 주인인지.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동료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시 찾아온 밤, 골목길에는 발자국 소리가 가득 메아리쳤습니다. 일본인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몽둥이와 칼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증오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김두한은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몇 안 되는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어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겠다, 김두한. 일본 두목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두한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장은 내가 정한다. 내 주먹이 멈출 때까지 아무도 날 꺾을 수 없다. 순간 싸움이 폭발했습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갈랐고 피가 튀며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두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날아갈 때마다 상대는 쓰러졌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곁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두목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골목은 정막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김두한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타올랐습니다. 그는 쓰러진 동료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보여줬다. 아무리 짓밟아도 우린 끝내 일어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두안의 승리는 단순히 골목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자존심이 잠시나마 되찾아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안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은 더 거대한 힘으로, 더 치밀한 음모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길은 아직도 멀었고 더 험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는 경성의 밤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성의 거리는 김두한의 이름으로 술렁이었습니다. 술집 주인도, 시장 상인도,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두한이 일본 두목을 또 쓰러뜨렸대.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억눌렸던 자존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김두한을 반드시 잡아라. 그들은 함정을 꾸미고 골목마다 사복 경찰을 풀었습니다. 두한의 주변에는 항상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동료들은 불안했습니다. 형님, 이번엔 다릅니다. 놈들이 진짜 죽이려 드는 것 같습니다. 두한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놈들이 칼을 들어도 난 내 주먹을 멈추지 않는다. 내가 꺾이면 우리 모두가 꺾인다. 그의 말은 무모해 보였지만 동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김두한은 단순한 주먹패가 아니라 자신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밤거리를 걸어가는 김두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피투성이 몸이었지만 그는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의 발자국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저 사내가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환호 속에서도 그림자는 짙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더 큰 힘을 모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주먹 싸움이 아니라 체계적인 탄압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료들은 다시 간청했습니다. 형님, 잠시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 두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숨으면 이 싸움은 끝난다. 하지만 내가 버티면 모두가 일어날 수 있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분노와 희망이 실린 주먹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김두한의 길과 같았습니다.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은 희망이었고 투쟁의 불씨였습니다.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싸움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보복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김두한의 길은 더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경성의 밤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김두한 같은 사내가 있으니까. 야인시대 김두한의 전설은 그렇게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주먹은 시대의 주먹이었고 민족의 주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은 앞으로 더 거대한 폭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